지금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지 않으신가요? 밤이 되면 다리가 쿡쿡 쑤시고 쥐가 나서 잠들기 무서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딸려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이 고장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적색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걷고 자고 숨 쉬는 평범한 일상조차 송두리째 흔들리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은 비싼 당뇨약이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로 식사 전 딱 15분만 투자하면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를 침대 위가 아닌 푸른 공원 위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당뇨나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면 밥상에서 맛있는 고기를 다 빼버리고 풀만 먹거나 무릎이 아픈데도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늘리는 고행을 떠올립니다. 물론 좋은 식재료를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유기농 현미밥을 지어 먹고 몸에 좋다는 채식을 해도 식사하는 순서와 음식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틀렸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싼 명품 옷을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옷태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내 몸에게, 특히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 준비체조를 하듯이 위장과 췌장에게도 이제 곧 음식이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준비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허겁지겁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드시는데 이것은 마치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시동도 걸지 않고 엑셀을 밟아 급발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탄수화물 덩어리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은 순식간에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격히 치솟았다가 놀란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면서 다시 급격히 곤두박질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밥을 먹고 나서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 그리고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시 허기가 지고 손발이 저린 증상은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생긴다고 느끼지만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서 혈관 내벽을 타고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릴 때마다 끈적한 혈액이 좁은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 안쪽 벽은 미세하게 긁히고 상처가 납니다. 마치 거친 수세미로 부드러운 피부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매일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은 물론이고 실명이나 신장 투석,
더 나아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더 위험한 것은 밥을 먹고 난 뒤 치솟는 식후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은 숨겨진 당뇨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식사 전에 혈당이 미친 듯이 날뛰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지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비밀 해결책은 바로 식사 전 1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지턱 역할을 해줄 주인공은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약초가 아닙니다. 바로 집 앞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가당 두유와 완숙 달걀입니다. 아니 고작 1,000원짜리 두유랑 500원짜리 계란으로 그 무서운 당뇨를 막을 수 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무릎을 탁 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탄수화물이 들어가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인 하얀 쌀밥이나 국수보다 단백질인 계란과 두유를 먼저 섭취하면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고 묵직합니다.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이 먼저 위장에 도착하면 위장은 이제 곧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인지하고 위장 운동 속도를 조절하며 소화 효소를 준비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들어간 두유와 계란의 단백질은 소장을 자극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에게 가서 주인님이 식사를 시작하셨으니 인슐린을 미리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고 상을 차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췌장이 인슐린을 무장시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5분 뒤에 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위장 벽을 코팅하듯이 감싸고 있는 단백질 덕분에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준비된 인슐린이 즉각적으로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쏙쏙 넣어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고 완만하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결정적인 원리이자 돈 안 들이고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특히 계란과 두유의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간편한 짝꿍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고 두유는 콩에서 나온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구하기 힘들거나 조리하기 번거로우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고 삶은 계란과 두유는 조리할 필요도 없이 사서 바로 껍질만 까서 먹으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도 요리가 귀찮은 어르신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싼 해외 직구 영양제나 맛없는 건강식품을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1,500원이면 내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밥 먹기 전 딱 15분, 이 짧은 시간과 편의점에 들르는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평생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당뇨병 전문 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고 밥부터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무려 40%에서 최대 70%까지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당뇨약 한 알이 내는 혈당 강화 효과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수치입니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치료제인 셈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내 몸속의 췌장은 쉴 시간을 얻고 혈관은 맑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타이밍의 미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밥상에 두유랑 계란 같이 올려두고 밥이랑 반찬처럼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15분 전이라는 이 마법의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인체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인 두유와 계란을 섭취하면 위장에 음식물이 도착했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뇌는 다시 췌장에게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소장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가 작동하여 인슐린이 혈관 속에 충분히 배치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5분입니다. 식사 직전에 드시면 인슐린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밥이 들어가 버려 효과가 반감되고 식사 도중에 드시면 이미 혈당 스파이크가 시작된 뒤라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이 나기 전에 군대를 미리 배치해둬야 방어가 가능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깜빡하기 쉬우니 휴대전화 알람을 식사 시간 15분 전으로 맞춰두고서라도 이 간격을 꼭 지켜주셔야 내 몸이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료의 엄격한 선택입니다.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면 정말 수십 가지의 두유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소한 검은 콩 두유, 달콤한 바나나 두유 등 종류가 많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뒤집어 보시고 당류 함량이 1g 이하인 완전 무가당 두유를 골라내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맛있는 두유 한 팩에는 각설탕 3개에서 4개 분량인 10g 이상의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두유가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설탕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는 달면 몸에는 쓰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콩물 99% 이상의 밍밍하고 텁텁하며 맛없는 두유야말로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란 역시 선택이 중요합니다. 날달걀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반숙은 소화가 너무 빨리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완전히 익힌 완숙 삶은 계란이 정답입니다. 완숙 계란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단백질 흡수율도 가장 높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편의점 행사 상품을 이용하면 두유 한 팩에 1,000원도 안 하고 계란 한 알에 5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1,500원, 한 달이면 45,000원 정도의 투자로 수천만 원이 드는 당뇨 합병증을 막고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이론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실패 없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한 번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 배도 너무 부르고 번거로워서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습관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주에 걸쳐 단계별로 적응해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대망의 1단계는 바로 점심 식사부터 공략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하루 중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라 칼로리 소모가 많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편의점 접근성도 가장 좋습니다. 내일 점심부터는 식당에 들어가시기 전이나 집에서 밥상을 차리기 전에 산책 삼아 미리 편의점에 들러 두유와 계란을 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딱 15분만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면 얼추 15분이 됩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뉴스를 보거나 동네를 가볍게 한 바퀴 돌다 보면 15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미리 단백질을 채워두면 포만감이 생겨서 점심 식사 때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게 되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 점심 루틴을 실천해 보셔도 점심 먹고 나면 쏟아지던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싹 사라지고 오후 내내 머리가 맑아져서 친구들이나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활력이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점심 루틴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셨다면 2주 차에는 2단계로 저녁 식사까지 확장해 보세요. 사실 혈당 관리의 진짜 승부처는 저녁 시간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혈당이 자연스럽게 소비되지만 저녁 시간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잉여 에너지가 고스란히 피 속에 남아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저녁을 배불리 드시고 바로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혈당 관리의 최악의 적이자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녁 식사 15분 전에 두유와 계란을 드시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절대 눕지 마시고 반드시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셔도 좋습니다. 식후 10분의 가벼운 움직임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합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연료로 갖다 쓰게 만들어 혈당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원천 봉쇄해 줍니다. 평소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저녁 루틴을 통해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자게 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8시간 이상이 긴 공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시간이라 혈당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으므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두유와 계란을 드신 후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분비된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에 아침 혈당이 오르는 새벽 현상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곡하게 당부드릴 점은 아침 공복에 습관적으로 모닝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만은 꼭 피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해 위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를 각성시키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뿜어내게 하여 혈당 조절 시스템을 하루 종일 교란시킵니다. 향긋한 커피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드시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3단계 루틴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24시간 내내 혈당 걱정 없는 강철 같은 몸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8세 최영수 님의 사연입니다. 최영수 님은 은퇴 후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점심만 먹으면 몸이 물에 젖은 솜이불처럼 무거워지고 꾸벅꾸벅 쪼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봄이라서 춘곤증인가 보다 했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증상은 똑같았고 오히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당장 살을 빼고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던 영수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좋아하던 국수도 끊고 믹스커피도 끊었지만 밥 때만 되면 찾아오는 허기짐과 식후의 무기력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15분 혈당 골든타임 이야기를 접하게 되셨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장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기 전에 뭘 먹는다는 게 영 어색하고 배가 불러서 밥맛이 없지 않을까 걱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3일째 되던 날 영수님은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습관처럼 찾아오던 졸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오후에 텃밭일도 더 신나게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밤에 찾아오던 지긋지긋한 다리 저림이 싹 사라져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동안 비싼 영양제도 먹어보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편의점 두유랑 계란 하나 먹었다고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식당에 가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계란을 꺼내 먹는 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유난 떤다고 뭐라 하더니 제 얼굴색이 좋아진 걸 보고는 다들 따라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현재 영수님은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시며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산을 오르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영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비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가당 두유와 완숙 계란을 준비한다. 둘째, 반드시 식사 15분 전에 섭취한다. 셋째, 점심부터 시작해서 저녁 아침 순으로 천천히 늘려간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딱 15분만 배려해 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년, 20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하고 의심만 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 점심 당장 편의점에 들러보세요. 1,500원의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0세까지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노후 레시피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아프지 않고 존엄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점심 루틴 시작합니다. 같은 작은 선언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당뇨 걱정으로 밥 한 숟가락 마음 편히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희망을 선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